네, 한 주간의 정치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이죠. 국회 뭐하니.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두 당이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지금 원구성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빼고 다른 정당과 함께 5일에 본회의를 개최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정말 여는 겁니까? 예, 어제 의총에서 5일 본회의는 이제 법정 시한이니까 법정 시한은 준수하자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정 시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새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는 그 규정 말씀하시는 예, 거죠.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한 번도 안 지켰던 걸 여당이 되니까 이제 지켜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규정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국회법에 이런 며칠까지 뭐 해라, 며칠까지 뭐 해라 이런 수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네. 그 상위의 규정에 네. 모든 국회 운영은 여야가 교수단체끼리 협의해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그 상위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하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날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기 위해서부터 상위 규정인 국회 운영의 대원칙인 여야 간 협의라는 걸 폐기한다는 거는 네. 더 큰 문제를 낳는 거죠. 예, 상위 규정이라는데요. 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협의에서 무슨 완벽한 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문제는 6월 5일 날 개원식을 하고 예. 의장단을 선출하는 게 예. 지금 예를 들어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여서 여당이 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야 될 문제면은 지금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일단 개원하고 의장단 구성을 하자. 즉 21대 국회는 출범을 시키자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면 21대 국회가 출범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까지는 해놓고 실제로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협의를 계속 해나가자. 예, 바로 이 점인데요, 조혜진 의원님. 그러니까 네. 지금 김종민 의원의 주장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장을 누가 하고 부의장 두 자리를 누가 하는지는 이미 거의 정해지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냥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당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의 지금 그 태도를 보면은 네. 거기까지 안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딱 거기까지만 가고 나머지를 다 또 협의해서 사실 협의라는 게 사실 합의에 가까운 건데 네.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 같으면은 우리 원내 지도부도 아마 양보할 의사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 국회 임기 시작되자마자 협상 시작되자마자 여권 그 여당의 원내 지도부라든가 이 여권 핵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만약 5일 의장단을 뽑으면은 그다음 수순이 의장단이 상임위 배정을 강제로 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게 되면은 상임위원장은 자동으로 18개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국회 운영의 기본 틀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야당이 할 일이 있는 것인가,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혀야 됩니다. 그때 가서 뭐 장외로 나가야 되느냐, 뭐 원내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이 전 단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협상을 통해서 모든 걸 결정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의장단 이 모든 일을 허물어뜨리는 의장단의 강제 구성, 그 독단적 구성부터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원내 지도부의 생각인 거죠. 예, 문제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본질은 또 역시 믿을 수 없다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받아주시죠. 네, 제가 그 우리 통합당 의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이제 야당도 그렇지만 우리 여당도 상당히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구성까지는 이견이 없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출발 안 시켜놓으면 국민들이 야 선거 왜 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놓되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원장, 상임위 강제 배분 문제는 저는 그거는 같은 길이라 그러니까 뭐 결과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야가 정말로 뭐 한 달, 두 달이고 협상을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협상이 안 된다. 그랬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 조치인데 그거는 협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협상이 안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단이 구성이 되더라도 그게 권한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죠. 협상을 저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협상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는 게 지금 우리 여당 예. 원내대표단의 방침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럼 제가 중간 정리를 해서 확인 질문만 드리고 다음 그 문제로 넘어가는데 짧게 이제 그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하면 의장단만 선출한다 해서 바로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배분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못 묻겠습니까, 조혜진 의원님? 예, 그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에 바로 이제 결정 날 일이고. 예. 근데 지금까지 여대 그 과거에 보면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네. 이 5일이라는 규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무려 임기 시작되고 나서 80일 이상 끌면서 네. 국회를 개원 안 해주면서 네.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당하고 이제 합의를 이루도록까지 그 끌고 가서 늑장 개원 석 달 뒤에 개원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바로 이렇게 임기 시작되자마자 180석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18개 상임위원장. 죄송합니다. 180석이 아니고 18개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과거에 야당일 때 80일 이상 끌면서 개원을 지연했던 걸 5일 만에 바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소집 요구서까지 제출했거든요. 그거는 음포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민주당이 여차하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다 가져갈 수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엄포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를 그 합의할 생각이면은 이 5일 안에 합의하고서 5일 날 개원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장 합의를 안 해주고 넘기면서 네. 그리고 그 상임위원장 강제 배분할 수 있는 그 국회의장단은 그 이런저런 명분 내세워서 그냥 바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정말 18개 다 가져가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글쎄 이제 그게 맞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이게 뭐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민주주의는 다 주권자 아닙니까? 야당도 주권자고 여당도 주권자고 다 주권자를 대신하고 대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합의만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에 우리가 합의하는 게 아니고 합의하는 게 옳은 겁니다. 네. 그 여야가 네. 몇 개를 어떻게 배분하는 이렇게 합의하면 그게 참이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거라 네. 누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나중에 원내대표가 몇 대 몇으로 합의했다 그러면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충분히 100% 네. 협상 의사가 있고 네. 저는 협상을 진행할 거다. 네. 의장단 문제만 분리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국회가 정말 또 과거처럼 40일, 80일 이렇게 늑장 개원을 안 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협상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니까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라면 좀 한정해서 다시 한번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 18개를 몇 개로 쪼개느냐의 숫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어떤 그 자리를 누가 갖느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두 개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아, 어떤 건데요? 법사위. 법사위. 예. 어.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양쪽이 양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네. 그 문제가 정리가 되면 나머지 뭐 숫자 배분 문제는 저는 별로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1대 7로 나누는 그 방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아니고 제가 지금 협상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의견을 그런 던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저 만약에 제가 협상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네. 숫자 문제에서는 조금 유연하더라도 어.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조혜진 의원님 통합당에서 그냥 법사위 내주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그 확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사위 포함해서 이결이 법사위 포함해서 과거에 민주당이 해왔던 대로 하면 11대 7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과거에 자기들이 요구하고 관철했던 그거를 뒤집고 네. 숫자도 확 줄여야 되겠다. 심지어 뭐 18개를 다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네. 또 야당의 존립 근거이면서 야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인 핵심 기능인 법사위 예결위 그중에 또 법사위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야당의 네.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 야당이 없는 국회를 지금 생각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당 103석 의석이 있어도 상임위 위원장 없고 네. 그중에 또 법사위 그 예결위 없고 그중에 특히 법사위 없고 하면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야당은 투명인간에 마찬가지가 김종민 의원님 말씀 받으면 그냥 그 법사위는 그냥 그 민주당 주고 대신 예결위원장 자리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야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는 건 결국 이제 법을 견제하는 거고 예산을 견제하는 것인데 예. 법이든 예산이든 우리나라 지금 그 법 규정이나 현실에서는 겉으로는 입법권, 예산권이 국회에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있습니다. 입법 예산은 뭐 거의 100% 국회 그 정부에서 만들어져 넘어온 상태에서 거의 90% 이상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고 네. 거의 겨우 손질해봐야 한 2, 3% 정도 국회에서 손질하는 것이고 법안도 사실상 대부분이 정부 입법입니다. 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건 야당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 입법이고 정부 예산인데 네. 상임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건 뭐 고무도장이나 국회 전체가 고무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견제 기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견제 기능을 못하는 야당이 존립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심각하고 본질적인 논쟁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사실관계에서 13대 국회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13대 국회 7번 지금 국회가 그 임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4번을 법사위를 여당이 했어요. 3번을 야당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법사위는 야당이 하는 게 마치 어떤 뭐 무슨 정치의 그 룰처럼 예, 그렇게 관례. 말씀하시는 건 사실하고 좀 틀리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국회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국회가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에서 입법을 하는 것은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견제하는 것은 그 제시된 방향대로 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 견제가 주가 아니고 비토, 견제 이게 주가 아니고 기획, 방향 이게 국회의 주된 임무거든요. 네. 그 법사위의 임무라고 입법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은 아무리 정부 입법을 하더라도 국회가 이건 우리 일이다, 본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같이 논의하는 네.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입법이 정부 일이고 국회는 이걸 감시하고 견제하고 발목 잡는 거다. 이런 오해 속에서 지금 계속 국회 활동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입법에 관해서는 국회가 이건 우리 일이다. 우리 일이니까 이거 왜 아니 우리 일을 뭐하러 발목을 잡습니까? 뭐하러 견제를 해요? 내부에서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정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견제해야 된다. 이거를 뭐 막아서 해야 된다. 게이트 키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우리 일이고 입법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 입법부의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니면 상원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것들만 남은 건데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조 의원님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 기능이라는 거는 국회의 입법부 기능 중에 일부분이고 그게 메인 기능이에요. 메인 기능은 상권 분립이죠. 상권 국회가 분립에서 의회라는 이 것이 기획 기능이 국회 기능이라고. 의회라는 것이 생긴 것 자체가 행정부 원래는 이제 왕의 그 권한이지만 그 뒤에 민주화되고 나서는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그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상권 분립이고 그중에 아니, 그건 핵심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오래 해야 되겠는데 이거 의회가 큰일 처음 났네. 만드는 것 자체가 이건 정치 철학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죠. 왕이 행사하는 그 조세권 국민들로부터 세금 걷어가는 그거부터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회의 역사입니다. 그 13세기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행정부 권한이 워낙 커지니까 네. 입법부 권한이 더 작아져 가지고 원래 권한이 커지면 부패하게 돼 있다는 것이 그 망고의 진리인데 그걸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국회 권한이 점점 약해지는데 거기다가 더 이제는 국회 입법부 상권 분립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같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지만은 여당은 또 그 정부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비판 견제하는 그 상권 분립 기능에서 일탈해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하고 한 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으로서 저 행정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야당밖에 없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야당밖에 없고 지금으로 보면은 원래대로 하면 300석 전체가 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취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네. 177석 여당이 정부하고 딱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103석 야당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 103석 야당에 가지고 있는 법사위 권한 예결위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은 이거는 상권 분립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헌법 구조가 무너져 버리고 일당 독재 체제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예전 이제 왕정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왕으로부터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 나라로 바뀐 게 군주정에서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 왕정의 왕의 권력을 누가 갖고 왔습니까? 이 왕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이게 의회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 의회가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의 국정의 중심이에요. 출발이고. 그래서 입법을 하는 곳, 법치국가,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 그러니까 국정의 출발입니다. 이 의회는 기본적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죠. 이 국회에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입니다. 행정부가 무슨 기획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의회가 입법으로 방향을 결정해 놓는 것이 국정의 민주공화국 국정의 근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왜 이대로 안 해? 이게 견제 기능이지 행정부가 알아서 다 하는데 야 그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지금 야당이 자꾸 견제, 비토, 발목 잡기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예 의회 기능 자체를 이런 비토 권력으로 이게 바꿔놨어요. 기획 권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방향 제시 권력이 그러니까 주도 권력이 원래 의회가 돼야 돼요.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 국회가 그 기능을 행사하려면 필수적인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여야가 없어야 됩니다. 여야가 입법부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다 뭉쳐 있어야 됩니다. 네. 여당은 정부 편이고 야당은 정부 반대편이고 이 그 경계가 있는 이상은 여당이 정부를 그 국회가 저 국정의 그 중요 정책을 방향을 기획하려고 하면 여야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우리가 여당일 때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여당은 정부 들러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죠. 자, 그건 청와대 들러리입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여야가 있지만 여기서 표결이 돼서 하나로 법안이 의결되잖아요. 그러면 국회만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없어요 거기는. 자, 김종민 의원님. 네, 법안의 의결이 국회의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고급진 정치 철학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좋은데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선에서 끊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김종민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예.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체계 작구 심사권을 회수를 해서 예. 국회의장 직속 기관으로 돌리자 지금 이 방안이 나왔죠. 예.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고 전제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예. 일단 저는 제 개인 의견은 그렇더라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체계작구 심사 문제는 당연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실제 전문적으로 체계작구 심사 기구를 만드는 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예. 이게 법을 상임위에서 심의된 법을 의결된 법을 잡기 위해서 법사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하고 저는 그렇더라도 그런 기능이 없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로 그 온전하게 기능한다 하더라도 네. 현재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이런 중대 현안들을 이제 잘 해결해 나가려면 네. 그리고 이걸 여당이 계속 주도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안의 성격상 볼 때 이거는 한 2년 정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혜진 의원께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물론 그 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의석수 차이가 있습니다. 상임위로 가면은 상임위 어떤 분포들을 보면 거의 2대1 구도로 가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상임위 안에서 회의장의 어떤 표결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차가 나는데도 굳이 위원장을 고집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러나 뭐 위원장도 없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오히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 숫자 가지고 아예 게임이 안 되는데 위원장마저 여당이 가져가 버리면 야당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여당 뜻대로 다 되는 국회란 거는 일당 독재 국회지. 그저 민주적인 국회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도 있었지만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에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자기 개인적 동기로 막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그거는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 예. 체계 작구 심사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 자체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여당이 표의 그 의석수의 우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야당의 반대를 뭉개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서도 견제 안 돼 버리면 그 본회의에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여당의 압도적 다수로 표결돼 버리고 그럼 야당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만든 법안을 최소한 걸러는 장치가 법사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법사위에 숫자는 모자라는데 상임위원장은 야당이 돼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갖고요. 두 분께 각각 30초 발언 기회밖에 못 드립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조혜진 의원께 먼저 5일에 본회의 열어서 만약에 의장단 선출을 강행을 한다면 물리적으로든 뭐 어떻게든 막을 겁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당에서 아직 그 결정되는 거는 없는데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아, 막는 건 맞네.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지만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지만 물리적으로 막게 되면 또 우리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네, 국회 피곤한 선진화법이 있죠. 예, 네. 피곤한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막는 방법으로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설득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께 자,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표결에 불참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겁니까? 일단은 최대한 설득을 해봐야죠. 근데 네. 만약에 안 오신다고 하면 일단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놔두고 일단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또 선출을 미루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한다. 예, 근데 하여간 최대한 예. 그날 당일날 예. 그 10시까지 예. 최대한 설득을 해서 아까 숫자 말씀하셨는데요. 숫자는 최종적으로 타협이 안 될 때 사용하는 수단이고요. 알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국회 민주적 합의의 근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의존해야지 법사위 사회권에 의존할 필요 없어요. 자. 대화와 타협이라는 우리 민주적 덕목 여기에 의존하는 국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해요. 오늘 열띠였습니다. 조혜진 의원, 김종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